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MZ세대들은 이렇더라. 걔는 MZ세대라서 그래. MZ들 사이에서 이게 유행이래.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요. MZ세대들,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트렌드 좀 알아보는,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 모셨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20대를 잘 아시겠네요. 네,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아들도 20대인데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센터장님. 네. 요즘은요. 네. 요즘 MZ세대들은 연애를 잘 안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여름에 이 영역 조사를 좀 했었는데요. 네. 실제로 세대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20대 초반까지를 저희가 Z세대라고 부르는데 20대 초반은 Z. 네, 그래서 요들의 한 27.6% 정도만 좀 연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비슷한 조사를 이게 감염병 이전에 19년도에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10% 정도 높게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실제로 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27세에서 33세까지 사회활동 한창 열심히 할 때를 저희가 후기 밀레니얼이라고 부르는데 연애도 가장 M입니까? 열심히 하고 후기 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제 요 세대들이 역시 지난 19년도 조사에서는 51%가 연애를 한다라고, 둘 중에 하나는 연애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네. 이번 조사에서는 34.6%로 여기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엄청 줄었네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연애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젊은 세대들 연애 안 하면 뭐 합니까? 사실 이게 왜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젠더나 세대를 일반화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수치상 연애 안 한다. 이게 사실 많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여성일수록 좀 이 연애의 필요성을 적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났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큰 격차를 벌이고 있는 게 이 Z세대 남성들과 Z세대 여성들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인데 네. 그 조사에서 한 30% 가까이가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좀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났었는데 이 남성들은 좀 연애 같은 걸 할 때 결혼까지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비중도 좀 컸었고요. 네. 그리고 MZ세대가 아무래도 추구하는 가치가 개인의 행복 쪽에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제는 상대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어떤 가치관이 좀 줄어들고 있고 네. 그리고 좀 상대를 통해서가 아니라 상대한테 사랑을 베풀면서 이렇게 참 거기서 참 안타깝네요. 네. 세대차를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네. 그리고 또 주변에 보시면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연애가 좀 귀찮다 이런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이유냐면 아무래도 개인의 커리어 개발이나 자기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강요되다 보니까 이 시간을 투자하는 게 네. 연애나 이쪽보다는 자기 커리어나 포트폴리오 쪽으로 우선순위도 좀 바뀌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참 거기서 또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래서 거기서 성장하는데 네. 참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요즘은 네.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네. 연락도 좀 쉽고 네. 그리고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면서요. 맞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만납니까? 지금 기자님 말씀하셨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만난다. 이거는 아주 일반적으로 오래된 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다이렉트 메시지라 그러죠. DM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이러는 것들 굉장히 좀 익숙한데 요즘에는 고백을 하거나 네. 심지어 이별을 하는 것도 수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한 다이렉트 메일. 네. 그거를 통한 수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인스타그램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쪽지 기능만 활용하신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기자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스타그램에 라이브 방송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연애를 하는 영상 통화를 하면서 그 채팅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네. 채팅이 되는 영상 통화를 인스타를 통해서 한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다이렉트 메일로 이렇게 연애를 하는군요. 네. 저는 다이렉트 메일로 살해 협박 이런 거 받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다이렉트 메일이 네.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쪽은 좀 제가 무서워하고 있어서요. 강미영님께서 연애 안 하고 게임합니까 요새? 게임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 여가 시간을 주로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개발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운동 그리고 영상 콘텐츠. 그래요? 네. 운동이요? 네.
저희 아들 녀석도 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네. 밤 8시에 추웠거든요. 네. 축구하러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운동 많이 합니까? 지금 기자님의 표본이 너무 아드님에 집중되어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보통 이제 운동이라고 하면 기성세대들은 뭐 등산이나 조깅, 골프 이런 거 많이 떠올리실 텐데 네. 뭐 물론 그런 피트니스나 달리기, 축구 같은 생활 운동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이 MZ들이 가장 하고 싶은 향후 운동 중에 이 클라이밍이나 수영, 테니스 특히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고. 클라이밍이요? 네. 테니스요? 네. 실내 클라이밍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언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뭐 다양한 경험하고 싶고 또 그리고 또 인증해서 남기기 쉽고 이러다 보니까 여가 시간에 아주 이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MZ세대의 고민은 뭡니까? MZ세대의 고민 같은 경우가 사실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세대나 다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언제나 있었어요. 네, 청춘 다 불안하죠. 네. 뭐 청춘이 뭘 아름다워 다 불안했지. 언제나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혹시 주 기자님께서는 미개봉 중고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요. 미개봉 중고가 뭐냐면 네. 중고 제품이긴 한데 포장지는 뜯지 않은 상태 뭐 네. 이런 거거든요. 네. 이게 바로 지금 그 MZ세대들 특히 지금 대학생들이 자기를 약간 자조적으로 부르는 언어 중에 하나가 지금 미개봉 중고입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이 감염병 시대를 거쳐오면서 소위 말해서 이 대면 수업이라든지 오프라인 경험을 하지 못했던 세대인데 네. 계속 비대면 수업하고 비대면으로 선배 만나고 비대면으로 동아리 활동하고 뭐 하고 하면서 학번만 이제 높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경험의 폭은 높지 않은데 실제로 학번만 높아졌는데 곧 졸업해야 되고. 네, 곧 졸업은 해야 되는데 내가 경험을 쌓은 거는 많이 없고 근데 미래는 또 불확실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20대들이나 MZ세대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선명성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거든요. 자존감이 좀 떨어졌네요. 그것과도 좀 연결되어 있는 지점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근데 MZ세대들은 뭘 하겠다. 네. 어떤 직업을 갖겠다. 네. 어떤 꿈을 꾸겠다. 네. 그런 좀 게 보입니까? 어떤 직업을 갖겠다, 어떤 꿈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딱 요것도 모든 MZ세대들을 통틀어서 하는 것들은 좀 어렵다고는 볼 수 있는데요. 일반화시키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 세대와 좀 다른 점은 뭐 이직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뭔가 연봉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높이고 싶어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직과 관련돼서 키워드를 잡아보면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기업을 선택할 때도 나의 성장과 기업의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 이런 것들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네. 예전처럼 고용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좀 많이 잡히는 부분들이 좀 이채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취업하기 되게 어려운 시기인데 네. 또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많죠. 굉장히 많이 어떤 있죠. 쪽에 취업하고 싶어 합니까? 옛날에는 옛날에는 회사원 되겠다. 옛날에는 뭐 자영업자 뭐 많았는데 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혹시 그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요즘 20대들은 다 공무원 되고 싶어 할 거야. 막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공무원 많이 교사 많이 했었는데 나왔죠. 네. 근데 공무원에 대한 어떤 취업 선호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최근에는 실제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뭐 그게 급여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이 직업에서 나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기가 좀 어렵다. 미래 성장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관심이 맞습니다. 네, 관심을 갖고 있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해 줄 수 있고 실제로 나도 좀 성과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에 몸담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가 굉장히 커지고 옛날에는 있습니다. 삼성 가야 돼, 뭐 현대 가야지, 대기업 가야지 그런 선호도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공학 쪽은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이긴 한데요. 예를 들면 전산공학 쪽만 넘어가도 카카오나 네이버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형편이고요. 네. 비공학 분야인 뭐 상경 계열이라든지 문과 쪽 같은 경우에도 역시 삼성전자나 이런 쪽보다는 카카오나 이런 쪽이 훨씬 더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조혜숙님께서 왜 이렇게 세대를 알파벳으로 부를까요? 전 X세대였어요. 저도 저희 때만 해도 X세대인데 막 오렌지 쪽 나왔었는데
네. 왜 이렇게 MG까지 왔어요?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세대를 너무 일반화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네. 말을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도 좀 많이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근데 이제 어쨌든 세대에서 어떤 보편적 코드를 좀 읽어내야 네. 실제로 기업의 마케팅이라든지 뭐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참고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양성은 인정하되 그 안에서 보편적 코드는 좀 읽어낼 필요가 있어서 세대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옛날에 욜로 그랬는데 요새는 네. 갓생 한다면서요? 네. 갓생은 뭡니까? 욜로가 한창 유행했던 게 17년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꽤 됐네요. 5년 전의 일인데요. 네. 이제 그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감염병을 거쳐왔잖아요. 예. 이 불확실성이 너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일상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예. 일상을 유지하는 힘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해서 욜로는 어떤 순간의 만족 이런 것들이었다면 갓생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들여다보면 그냥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거나 뭐 물 2리터 마시기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일상을 유지하는 힘을 내가 좀 갖고 싶다라는 게 갓생 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갓생이요? 네. 살기 어려워졌나? 갑자기 요즘 막 돈 안 쓰기 챌린지도 한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옛날 막 그랬는데. 근데요. MZ세대는 뭘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합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트렌드가 흘러갑니까? 예전에는 이것도 역시 예전 트렌드. 옛날엔 술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술 많이 안 먹더라고요. 요즘은 술도 많이 안 먹기도 하는데 먹는 것 자체를 네. 좀 적게 먹는 것도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식 열풍이 좀 불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때는 먹방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 사실 그 키워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아. 소식이라는 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내가 좀 적게 먹고 내가 원하는 만큼 먹는 것도 나한테 건강에도 좋고 지구한테도 좋지 않냐. 약간 이런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네. 제 주변 사람들이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요. 맞습니다. 네. 아유, 진짜 그런 사람들 있어요. 끔찍한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 고기 먹고요. 일식에서 고기를 2번씩 이렇게 먹는 사람들도 네. 있었습니다. 집밥에 대한 관심이 더 큽니까? 요리에 대한 관심? 맞습니다. 뭐 흔히 집밥이라고 하면 내가 좀 쌀을 안 치고 반찬 챙겨서 국 끓여서 된장찌개 먹고 막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에 MZ세대들 조사를 해보면 그냥 내가 먹는 밥에 밀키트 곁들여서 풍부하게 먹는 것도 집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예전에는 막 이런저런 찬 차려서 먹는 것도 집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원플레이팅이라고 해서 한 접시나 한 그릇에 담아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네, 귀여운 여인님께서 물 2리터 마시기 정말 힘듭니다. 네. 1340님 좋은 술 조금 먹는 거 자랑 같아요 얘기하는데 네. 술도 이제 뭐 소주, 맥주, 막걸리, 뭐 폭탄 이런 거 안 먹죠? 네, 예전에 올해 2월에 원소주라는 게 런칭을 하면서 MZ세대들의 어떤 프리미엄 술 문화가 좀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이 소주가 15,000원 정도 하는 소주거든요. 네. 소주 한 병이에요? 네. 굉장히 비싼 소주고, 네. 그리고 최근에도 위스키 같은 것들 이제 하이볼로 많이 마시면서 MZ세대들의 술 문화가 좀 프리미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주목하고 계시고, 특히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전통주 분야인데요. 국내 여행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전통주를 만드시는 분들이 MZ세대들이 그 지역을 많이 찾으니까 라벨이라든지 맛 같은 거를 좀 힙하게 좀 개량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흥 유자주라든지 강릉 소주 이런 것들은 선물하기도 좋고 희소하기도 해서 MZ세대들한테 올 한해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요? 네. 놀랍네요. 네. 네. MZ세대들이 또 돈 모아가지고 명품 사는 거 플렉스 이런 거 좋아하죠. 네, 명품 사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실제로도 저희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한 51% 정도가 좀 크고 작은 명품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 조사도 많이 나타났고요. 그 품목은 이제 화장품, 가방, 의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는 또 네. 한정판 운동화. 네, 맞습니다. 아직도 좋아합니까? 저희가 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놀랐던 게 나이키가 명품으로 잡힌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놀랐었거든요. 네. 보통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뭐 적다면 적고 비싸다면 비싼 신발인데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싼 신발인데 이게 아무래도 럭키드로우나 이런 고가의 한정판으로 많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네. 명품으로 인식하는 비율들도 굉장히 저희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Z세대가 가장 사고 싶어하는 물건은 네. 빔 프로젝트 이런 네.
조사가 있던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가전 조사를 하면서 네. 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가장 갖고 싶은 게 뭐냐 물어봤을 때 빔 프로젝트가 나타났는데 저희가 요 이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전 조사를 할 때 흥미로운 조사를 하나 한 적이 있는데요. 가전 중에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할 게 뭐일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1위로가 나타난 게 뭐일 것 같으세요? 텔레비전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네.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은. 네. 근데 냉장고가 1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냉장고요? 네. 냉장고가 왜 1위로 나타나지라고 해서 저희가 좀 인터뷰를 좀 세부적으로 해봤는데 나타났던 이유가 뭐냐면 냉장고가 뭐 식재료나 이걸 보관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제일 큰 가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집안 분위기를 가장 결정적으로 미치는 게 이 냉장고라는 겁니다. MZ 세대들은 이 사진 찍는 거 이게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냉장고라는 게 뭐 그 삼성의 비스포크라든지 LG의 오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나타난 변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어놓고 집안의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분위기가 거죠. 더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오라를 좀 만들어주는 나의 이 오라를 만들어주는 내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그 가전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것들을 좀 저희가 이번 조사에서 좀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기성세대와는 다른 특징이 있네요. 맞습니다. 조사해 보면 굉장히 좀 다른 코드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소비도 좀 다릅니까? 소비도 굉장히 좀 많이 다른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ESG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들도 실제로 많이 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좀 감염병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직접 선물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선물하거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온라인으로 선물하면 좀 성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문자 보내고 네. 그러면 어른한테 어디서 감히 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이제 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편하고 그리고 합리적이다. 가격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고 아무래도 또 2, 3년 동안 오프라인 경험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이런 경험들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미경님께서 MZ세대 아들 요리하는 것도 좋아요. 아무래도 유튜브 영향인 것 같아요. 얘기하고요. 김다음님 저는 쉽게 호응이 안 돼요. 난 기성세대. 저도요. 저는 뭐 MZ세대 아들을 두고 있는데 네. 제가 아는 사람은 MZ세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청취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조사를 해봐도 가장 많은 아까 명품 쪽에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유튜브로 나타날 만큼 네. 유튜브의 영향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MBTI 네. 과몰입 네. 하는 진짜 MZ세대들은 과몰입합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과몰입하냐면 혹시 기자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CNN에서조차도 기사 났어요. 네, 한국인들 MBTI 너무 과몰입한다라는 기사가 날 정도로 실제로 네. 과몰입 많이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기 해상도가 좀 낮은 세대들이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가 나를 정의해주고 선명성을 좀 높여주면 좀 반응하는 게 있고 네. 또 그 Z세대들이 MBTI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알겠지만 너는 뭐야? 뭐 나는 뭐야? 너는 이래서 이래라고 하는 것처럼 이걸 가지고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좀 즐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한테도 젊은 친구가 MBTI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네. MBTI 검사인데 제가 네. 싫어하는 MB와 검사가 있어가지고요. 저는 아예 싫거든요. 그거 물어보는 것조차도. 네. 좀 당황스럽네요.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이 MBTI 같은 경우가 MBTI뿐만 아니라 이런 성격 검사나 심리 테스트가 지난해 한 40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이런 검사들이 다른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장치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놀 수 있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트렌드라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젊은 세대에 대해서 좀 공부해봤습니다. 정은우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